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5월 9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이제 남궁재훈 주임 아니고 대리입니다. 어젯밤 3프로TV 글로벌 뭐죠 그게?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 좋은 내용 전달해 주시는 거 잘 봤습니다. 어젯밤에 미국 시장은 약간 혼조세로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다우가 한 0.17%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05% 상승, 나스닥은 0.18%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 중에선 다우가 조금 하락을 했고, 중소형 쪽에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31%로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도 보시면 어제는 커뮤니케이션 이 섹터가 1.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 자유소비재나 금융, 에너지 섹터 강세를 보였었고, 이외에 다른 섹터들 IT라든지 헬스케어, 산업재, 필수소비재, 부동산, 소재,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은 한 0.3% 정도 약간 약보합 정도 이렇게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금리가 다시 또 약간 소폭 상승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10년물이 한 7bp 정도 오르면서 3.51%, 그리고 2년물이 9bp 정도 오르면서 2년물이 다시 4%가 되었습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도 조금 오르면서 101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어제 다시 2.5% 정도 올랐고, 천연가스도 한 4.7% 오르면서 유가 같은 경우 배럴당 73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전 기준으로는 한 27,5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3반불 찍었다가 살짝 한 10% 정도 조정받고 있고, 네. 유가도 다시 70불 깨졌었지만 10년, 20년 평균치가 한 75불 하니까요. 평균치 근처에 지금 다시 와 있는 모습이고. 근데 미국 주식 뭐 얘기하는데 최근에 한 2, 3일 동안은 다들 그 워런 버핏 주총 갔다 온 거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부럽기도 하고. 네. 그죠? 그 우리 법인으로 사놓으면 어떻게 법인 담당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래 봐가지고 포커스에서의 그 한 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 동일하게 예. 그렇죠. 한 주라도 있으면 됩니다. 예. 한 주에 우리 이렇게 3명 갈 수 있는가? 법인은? 그건 알아보고 내년에 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리 한 주 사놓고 내년에 갔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최상무님하고 남대리랑 한번 갔다 오세요.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어제 빅테크 동향 좀 보시면은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약보합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2% 정도씩 상승을 했고, 테슬라가 1%, 엔비디아도 한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주요 지수들 중에서는 반도체 쪽이 가장 좋았었는데, 어제 AMD가 또 한 5.8% 정도 크게 올랐었거든요. 네, 이거는 또 아래에서 특징 종목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리오프닝 쪽 종목들이 계속 흐름이 좋은 것 같은데요. 어제도 카니발이 한 6%, 에어비앤비가 4.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항공주 쪽도 상당히 좋았는데, JP모건 쪽에서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 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빅3 에어라인스라고 하면서 뭐 델타라든지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종목들이 한 2, 3%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카니발 크루즈랑 이 항공주가 그죠? 좀 같이, 금리하고 뭐 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가장 이제 시달렸던 주식들인데 최근에 의외로 강하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3.4% 상승을 했고요. GM도 한 1.2% 정도 올랐고, 루시드는 한 약보합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 다른 업종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52주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 12개 종목이 나왔는데, 맨 위에 엔비디아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일라이릴리, 뭐 세일즈포스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있고, 뭐 IT라든지 헬스케어, 소비재 이런 업종들에서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티커로 써놨는데 RCL
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거든요. 예. 네, 이런 리오프닝 종목들도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엔비디아가 52주 신고가가 나왔다고 하니까 YTD로 지금 99% 올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닥이 110불 찍었었는데 네. 291불이네요. 네, 야, 그럼 뭐 바닥에 샀었으면 거의 200% 가까이 지금 수익이 날 뻔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이런 대표적인 빅테크 주식들이 재작년 11월에서 작년 1월 초에 그 고점을 쳤었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 고점을 쳤다가 지금 벌써 5월 달이니까 작년 정말 전쟁도 있고 유가가 뭐 3월 달에 130불 가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그 구간들을 지금 다시 다 뚫고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참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뭐 특별하게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연준에 이 슬로스라고 하는 그 서베이가 있는데요. 시니어 론 오피서 오피니언 서베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 그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네. 대출 같은 거 하거나 이럴 때 대출 요건들을 더 세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연준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줍니다. 야, 이런 것도 조사하면요. 그래서 그냥 론 오피스가 아니라 그것도 시니어 론 오피스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베테랑 그 대출 담당자가 네. 의견을 물어보는 서베이네요. 네. 일단 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물이나 2년물 국채금리도 다 조금씩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살펴보시면은 대출을 전 분야에 걸쳐서 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다. 은행 조달 비용 상승, 유동성 관리, 예금 유출 등으로 연말까지 대출 기준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출 수요 역시도 전 분야에서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어서 보시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은행들은 모든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요는 약하다고 하고 있고요. 또 가계 대출의 경우에 정부 지원 기업들, 이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인데 이쪽들이랑 정부 주택 담보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1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 대출 기준 추이입니다. 요거 보시면은 가장 우측에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확 그 대출 기준이 낮아졌다가 최근에 대출 기준이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거의 그 금융위기 시절 때 죄송합니다. 한 2011년, 2013년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죄송합니다. 대출 기준이 금융위기 때까지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위로 가면 갈수록, 위로 갈수록 대출 기준이 세지는 겁니다. 세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되게 완화시켜줬다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2008년도 수준이 뭐 오른쪽 스케일로 보면 한 80 그렇습니다. 정도 되는데 퍼센트 기준이니까요. 금융위기 때 거의 한 80%였는데 이번에 46%가 됐습니다. 46이고. 예, 46%입니다. 네. 근데 2019년에서 23, 예. 22, 21, 20 코로나 때도 규제가 확 올라갔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99년, 2000년이야. 그 닷컴 버블 깨지기 전에도 이렇게 대출 규제가 되게 많이 올라갔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사진 2번은요. 이제 대출 요건 강화 추이라고 해서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만 나와 있는데요. 이 우측에서는 표 보시면은 뭐 스몰 펌스, 컨슈머, 뭐 컨스트럭션 그리고 등등등 오토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추세를 보시면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모든 전 분야에서도 대출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좌측표랑 거의 비슷한데 거의 금융위기 시절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추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근데 3월 말로 계산된 거거든요. 예. 근데 3월 8일 날 SBB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3월 말에 서베이를 한 거라 가지고 약간 그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본 자체가 좀 작더라고요.
그 몇십 개 은행 그 시니어 론 오피서를 대상으로 네. 대출 태도를 앞으로 강화하겠느냐 이런 설문을 해가지고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에 응답은 했지만 실제로 최근에 주간 단위로 미국 상업은행에 대출하고 예금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거든요. 3월 8일 이후로 예금액이 줄은 것은 맞는데 그 예금액 줄은 것이 MMF로 조금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대출도 걱정을 하고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중소기업 쪽 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쪽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걱정하고 있긴 한데 위기 직후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약간은 좀 그 솔러스 보고서가 약간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좀 받는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미국 상업은행의 예금 쪽에서 빠진 이후에 그 회복을 예금 쪽에서 빠진 이후에 그 회복을 못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소형은행의 대출이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약간 좀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MMF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파월이 좀 코멘트를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한 게 있는데 신용 긴축 사이클에서 그 단기 금리가 되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지금 3개월물 트레저리 빌이 5.2%예요. 네. 5.2%고 은행에 맡기는 요구불 예금은 채 1%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더더욱 은행 사태도 있다 보니까 은행의 요구불 예금에서 MMF로 그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따로 나눠드린 표 보시면은 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크게 보시면은요. 지금 제 1페이지에 미국의 상업은행 총 예금이 17.17 트릴리언이에요. 17.17 트릴리언 달러인데 최근 한 1년간 보면은요. 그게 1년 전에 18.1 트릴리언이었거든요. 네. 그럼 최근에 이제 빠진 거 감안해서 최근 1년 동안 상업은행에서 총 예금이 한 1 트릴리언 정도 감소가 됐고요. 최근에 한 0.4 트릴리언 정도 은행 사태 이후로 감소가 됐는데요. 그 자금이 그럼 어디로 갔냐? 뒤에 이제 2페이지에 MMF 추이를 보시면은 최근에 MMF가 1년 전에 4.5 트릴리언이었다가 지금 5.3 트릴리언까지 올라왔어요. 0.8 트릴리언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아까 그 예금에서 1 트릴리언 정도 빠졌는데 여기 MMF가 0.8 트릴리언으로 증가했으니까 설명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특히 0.4 트릴리언이 증가하면서 좀 급속도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옆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월 T빌이 트레저리 빌이 5.2%예요. 그러니까 은행 요구불 예금 한 3개월 정도 묶어놓을 예금이라면은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 T빌이나 CD 그리고 MMF 이런 데 투자하는 게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자금이 이래저래 좀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이 5월 FOMC 기자회견에서 신용이 타이트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은행 쪽에 그 예금 자체가 좀
그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인 거는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은행에 그렇게 수익원이 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출도 그에 따라서 이전처럼 그렇게 막 급격히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넷 인터레스트 인컴이나 넷 인터레스트 마진 자체도 조금 모멘텀을 받기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보통 3개월짜리 뭐 예금을 넣으면 아예 금리가 없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3개월짜리 TV를 사면 5.2% 예. 연수익률로 높은 수익을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긴 만기가 긴 걸로 가면 갈수록 예. 금리가 떨어지는 예. 이 비정상적인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 이런 부분이 다 다시 예. 일더 커브가 그죠? 예. 다시 정상화되겠죠 나중에. 예. 아무튼 예금이 줄어든 거는 지금 MMF로 예. 가 있고, 야, 이 1 트릴리언 하면 1,300조인데 그죠? 예. 전체 지금 총 예금이 17 트릴리언이니까 예.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예금만 2경이 예. 넘는 돈이 미국의 은행에 있고 또 MMF가 예. 지금 아까 5 트릴리언이라 했죠? 예. 5.3 5.3. 트릴리언입니다. 야, 또 이쪽에도 6천조가 예. 넘는 자금이 또 MMF에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MMF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겠다고 예. 그러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요즘 자금 경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 보면 예. 아유 뭐 자금 경색은 금리만 빠지면 오히려 더 돈이 넘쳐나겠구나 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나머지 네. 어제 미국의 그 뉴욕에서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사진 5번인데요. 요번에 발표가 된 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 이전에 예상했던 게 4.7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0.3%포인트 정도 물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CPI가 나오는데요. CPI가 헤드라인으로는 5%, 코어로는 5.5% 전망을 하고 있는데 헤드라인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5%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이 얼마 나왔었죠? 하도 이제 CPI 예. 5%. 지난달이 5%였어요? 예, 지금 이번에도 컨센이 5%입니다. 그러면 더 안 떨어지고 플랫이에요? 네, 플랫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뉴욕 페드에서 기대 인플레 약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특징 종목 말씀드리면 어제 그 타이슨 푸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TSN인데 회계년도 23년 2분기 매출액이 13.13으로 나왔습니다. EPS는 손실이 났는데요. 마이너스 0.04에서 나와서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조정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0.5% 정도가 되고 전체 이 세일즈 볼륨 자체는 3.3% 증가를 했는데 소고기가 마이너스 한 2.9% 감소를 했고요. 돼지고기는 1.1% 증가, 치킨도 한 6.4% 증가. 반면에 뭐 리오프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밀키트 같은 경우 0.4%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에 ASP가 전체적으로 한 3.2%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소고기가 ASP 5.4% 감소했고요. 돼지고기가 특히 ASP가 10% 넘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ASP가 크게 하락하면서 회사 전체에 좀 수익성이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CEO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이 다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고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4월 달에는 임원 15% 정도 그리고 직원은 10% 정도 감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한 53에서 54빌리언 정도 전망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55빌리언이어서 컨센을 하회하는 가이던스의 어제 주가가 16.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식당에서는 가격을 내리지는 않으니까 그죠? 근데 한우 가격이 도매 가격이 많이 폭락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좀 식당에서 약간 뭐 200g 주다가 250g 준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55,000원 받다가 한 5만 원 이렇게 10% 인하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식당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도 이렇게 소고기 네. 가격이 그렇습니다. 빠졌다는 게 왜 그럴까?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좀 비싼 걸 덜 먹고 미국에서도 이제 치킨이 제일 좀 싼 그거죠. 치킨 소비량이 좀 늘어나는 이런 걸 보면 경기가 안 좋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희한하게 그 소고기 가격은 같이 좀 움직이네요. 네. 수요 둔하다 그죠? 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MD가 어제 5.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에이트나라는 회사인데요. 에이트나가 그 AI 칩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쪽이랑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루머가 예전에 있었는데 어제 또 이제 에이트나라는 회사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이 파트너십 맺고 있지 않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AMD가 어제 5.8% 그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반도체 종목들 대체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만 한 0.5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59% 약보합으로 약보합 정도 기록했습니다.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 밤에 또 주목해야 될 경제 지표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번 주에 CPI만 보면 되나요? CPI랑 PPI 네, 그게 이렇게 며칠 날 나온다고요? 수목 나옵니다. 수목 나오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CPI 작년에는 CPI 발표 때만 되면 일주일 전부터 거의 예. 2주 전부터 벌벌 떨면서 그죠. 예. 우리가 CPI 이번에 얼마 나올까 막 미리 조사 뭐 계산도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지난달에 CPI가 얼마였는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지금은 약간 기업의 실적하고 예. 경기에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이 이동을 한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아까 우리 최상무님이 또 예금하고 MMF 추이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예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